내일부터 다이어트. 이 말 얼마나 많이 해보셨어요? 이번 주는 망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해야지. 이러고 있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다이어트가 매번 같은 패턴으로 실패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공통적인 패턴이 나와요. 감량 후 2년 안에 절반 이상이 빠진 체중의 절반 이상을 다시 찾고 5년이 지나면 80% 이상이 원래 체중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새로운 다이어트를 찾아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하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하지요. 사실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오늘은 그 특징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결심을 항상 큰 날로 미룬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지. 이번 달 1일부터 해야지.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걸 심리학에서 긍정적 환상이라고 불러요.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의지력이 더 강할 거라고 믿는 심리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월요일이 돼도 1일이 돼도 신년이 돼도 나는 똑같은 나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일수록 그날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가장 좋은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아주 작은 실천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0 아니면 100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떤 건지 상황으로 설명드릴게요. 열흘 동안 완벽하게 식단 관리를 했어요. 근데 회식이 생겼고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어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뉩니다. A타입은 어쩔 수 없었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B타입은 이번 다이어트도 망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하자. B타입이 바로 0 아니면 100 사고방식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발을 삐끗했다고 해서 나머지 다리까지 부러뜨리지는 않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망쳤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봤을 때 80%만 잘해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느슨하게라도 꾸준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체중계 숫자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숫자가 100g만 올라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지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체중은 하루에도 1에서 2kg씩 오르내리기 때문이에요. 어제 나트륨 많이 먹었나요? 물 붓기로 1kg 올라갑니다. 여성분들은 생리주기에 따라 2kg에서 3kg 차이가 나기도 해요. 전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수분이 저류돼서 체중이 오릅니다. 그래서 매일 체중계만 보면서 희비가 엇갈리다 보면 다이어트를 지속할 동기를 잃게 돼요. 체중은 주일 회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숫자 말고도 볼 게 있어요. 바지가 헐렁해졌나요? 계단 오를 때 덜 힘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가요? 바로 몸바디를 보는 거예요. 사실 근육이 늘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옷핏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이런 변화들이 사실 몸무게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예요.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배고픔을 적구로 여기고 무조건 참는다. 다이어트는 곧 굶는 것이라는 등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배고프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극도로 굶기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근육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극도로 강해지면서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폭식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굶어요. 그리고 다시 폭식. 이 사이클이 돌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요요의 악순환이에요. 진짜 다이어트는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적절하게 먹으면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뇌를 속여야 돼요. 내 몸이 배가 고픈 기아 상태라는 것을 뇌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칼로리를 쓰는 몸 상태가 되어 살이 빠지게 돼요.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다.
헬스장 등록하고 다음 날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 드려볼게요. 운동하고 나서 이 정도면 오늘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칼로리 보상 심리라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 사람들이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를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이 고강도 60분 운동 후 소모 칼로리를 실제보다 약 36% 높게 추정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체중 성인들이 운동 소비 칼로리를 3에서 4배 과대평가하고 그 보상으로 섭취한 칼로리가 실제 소모량의 2배에서 3배에 달하기도 했어요. 즉 열심히 운동했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달리기를 해도 소모되는 칼로리는 약 400kcal에서 500kcal예요. 근데 운동 후에 치즈버거 하나 먹으면 500kcal 이상이에요. 운동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만 체중 감량에서는 식단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 30%, 식단 70%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비율이 70이냐 80이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식단 관리 없이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근육을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이건 진짜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잘 드시면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살을 빼는 건 주방에서 결정되고 운동은 그 과정을 돕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특징입니다. 항상 더 좋은 방법, 특별한 방법을 찾아다닌다. 이번 달에 간헐적 단식했는데 잘 안 됐어요. 다음 달에 저탄고지로 바꿔요. 그것도 2주 하다 포기해요.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부분 다 효과 있어요. 연구들이 보여주는 건 어떤 방법이든 지속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고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을 안 먹으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에게 16대8 간헐적 단식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사교적으로 밥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 원푸드 다이어트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죠.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내가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게 꼭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보세요. 7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는 것 말고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감정적 식사라고 해요. 실제로 코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건 의지력 때문이 아니고 뇌의 화학 작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다이어트 식단보다 먼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해요. 걷기, 스트레칭, 친구한테 전화하기, 일기 쓰기는 어떠세요? 뭐든 괜찮아요. 음식 말고 다른 출구를 하나 만드는 것. 이게 다이어트 성공의 숨겨진 핵심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특징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다이어트는 더 강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영리한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고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게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